죽이려거든 제대로나 죽이지. 이 꼴로 여기 버려두면 나더러 어디로 가란 말이오. 거기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 참이오. 아니면 나를 여기서 끌어올려 줄 참이오. 늦가을 강원 깊은 산중 낙엽이 무릎까지 쌓인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한 여인이 등을 바위에 기댄 채 위를 올려다보며 그리 말하였다. 손에 들려있던 약초 바구니는 이미 절벽 가장자리 너머로 굴러 떨어진 뒤였고 두 다리는 이상한 각으로 꺾인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나 두 눈만은 또렷이 살아있었다. 여인은 울지도 않았고 살려달라 목 놓아 부르짖지도 않았으며 그저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으니 그 눈빛이 마치 나루터에서 한나절이나 뱃사공을 기다리다 이제야 늑장 부려 나타난 사공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약초꾼 서만수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까닭도 모른 채 발이 먼저 움직였으니 도대체 이 여인이 어쩌다 이 깊은 산 절벽 아래 버려졌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그 한 번의 걸음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으리라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허리 아래를 도무지 쓰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저고리와 치마는 여러 곳이 찢겨 있었고 집신 한 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으며 손목에는 길게 멍이 들어 있었으니 누군가 세게 붙잡았던 자국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이름도 밝히지 않았으며 어느 고을 사람인지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자기를 여기 버렸는지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였으며 어이하여 하필 이 깊은 산 속에 버려진 것일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고을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고을에 복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늦가을이었으니 단풍마저 다 지고 마른 잎만 수북이 쌓인 계절이었고 한낮인데도 하늘이 흐리고 능선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은 벌써 살을 에웠다. 서만수는 그날도 홀로 산에 있었으니 새벽 별이 쓰러지기 전에 올라해 지기 전에 내려오는 것이 그의 하루였고 12해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되풀이해온 걸음이었다. 나이 32에 부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부려볼 기회조차 평생 한 번 얻지 못한 사람이었다. 어려서 남의 집 머슴으로 자라다 주인이 죽어갈 곳이 없어 산으로 든 뒤로 이 산에서 약초를 캐어 고을 약재상에 넘기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으니 벌이가 좋으면 엽전서, 돈 나쁘면 한돈이었고 산 중턱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곁에는 맑은 샘이 하나 솟아 그것으로 넉넉하다 여기며 12해를 살아왔다. 그날은 더덕무리를 쫓아 북쪽 능선 끝까지 올라 절벽 위 소나무 두 그루 사이를 막 지나치려던 참이었는데 발 아래 어디선가 낮고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거기 사람 있소. 보이거든 대답이나 하시오. 만수가 걸음을 멈추고 절벽 아래를 굽어보니 낙엽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고 쓰러진 것도 엎드린 것도 아니라 등을 바위에 기대고 앉아있는 여인이었다. 5길이나 되는 깎아지른 낭떠러지에 손 짚을 곳도 발 디딜 턱도 없었으나 만수는 등짐 밑바닥에 늘 넣어 다니던 20발 삼줄을 꺼내 소나무 밑동에 단단히 동이고 절벽 아래로 내렸다. 이걸 붙잡으시오. 붙잡아서 무얼 어쩌란 말이오. 두 다리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더러. 여인의 목소리에는 성냄도 눈물도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말하는 서늘함만 있었다. 만수가 줄을 두 손에 감아쥐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 여인 곁에 발이 닿으니 코끝에 피비린내가 났고 뒤통수 머리카락이 굳은 핏물로 엉겨 있었다. 손등으로 살을 짚어보니 몸이 얼음장 같고 입술이 새파랗게 터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 이 차디찬 바위 바닥에 있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만수가 곁에 무릎을 꿇고 어피시오 견디겠소 하니 견딜 리 있겠소마는 달리 수가 있소.
여인은 그리 답하며 팔을 들어 만수의 어깨를 천천히 감았다. 만수가 두 다리에 힘을 모아 일어서니 어깨에 얹힌 무게가 뜻밖에도 새털처럼 가벼웠고 한 손으로 줄을 잡고 한 발 한 발 절벽을 오르는 동안 여인은 단 한마디도 없었으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능선 위로 올라서자 찬바람이 두 사람을 휘감았고 만수가 오두막 쪽으로 첫걸음을 떼는데 여인은 그때까지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나 만수의 마음에 더 걸린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여인의 눈이 저 산 아래 어딘가를 향해 있었으니 그것은 무서워하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고 셈하는 눈이요. 이미 갈 곳을 정해둔 자의 눈이었는데 그날 만수는 그것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였고 바로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 오두막에 이르러 만수가 여인을 방 아랫목에 조심스레 뉘었으나 여인은 눈을 뜬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만수가 더운 물에 무명 수건을 적셔 뒤통수에 굳은 피를 조금씩 닦아내는 동안에도 여인은 미동도 없이 아프다고도 그만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따뜻한 것 좀 드시게 하리다. 되었소. 아니 되오. 만수가 부엌에서 쌀을 씻어 작은 솥에 흰죽을 천천히 끓이는 사이 창밖은 여전히 캄캄하고 산바람 소리만 문풍지를 흔들었는데 죽이 다 되었을 무렵 여인은 눈을 감고 있어 잠든 것인지 혼절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만수가 귀를 기울이니 얕으나 고른 숨결이 있었으므로 만수는 죽그릇을 곁에 두고 마루에 몸을 뉘어 그대로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고을 어귀에는 벌써 소문이 돌았으니 산에서 약촉해던 만수가 웬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이었다. 약재상을 하는 곽서방이 오두막 문을 두드리며 이복의 만수이 무슨 짓인가 처자식도 없는 사내가 계집을 방에 들이다니 하고 혀를 찾아 만수가 문을 열고 닫혔소. 절벽 아래 버려져 있었소 하였다. 그게 자네 일인가? 아무도 없으면 내 일이지요. 곽서방이 혀를 차며 관가에 알려야 하지 않겠나 하니 만수는 이미 사또께 사람을 넣었으니 사흘 안에 관차가 온다 하였소. 답하였다. 곽서방이 고을 창피하게 하지 말라 이르고 돌아서니 마을 쪽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만수가 방으로 들어서자 여인은 눈을 뜨고 있다가 먼저 입을 열어 다 들었소. 관가에 알린 것 물리시오 하였다. 관차가 와야 당신 사정을 밝힐 것이 아니오. 내 사정은 내가 말할 수 있소. 아직 아무 말도 아니하셨잖소. 여인이 잠깐 만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으니 처음 보는 낯빛이었다. 내 이름은 윤설이오. 한양 사람이오. 그것이 전부요. 만수도 고개를 끄덕여서 만수라 하오하니 여인은 알고 있소. 어젯밤 약재상 늙은이가 이름을 불렀잖소 하였고 만수는 입을 다물었다. 만수가 죽을 다시 데워 상 위에 놓고 드시오 하니 여인은 숟가락을 내려다보다가 못 먹소 하였고 어이 그러오 하니 손이 하며 여인이 손을 드는데 손끝이 온통 떨렸으니 몸이 얼어 근력이 다한 탓이었다. 만수가 말없이 숟가락을 집어먹여 드리리다 하니 여인은 거절도 승낙도 없었고 만수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미니 여인이 받아 삼켰으며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어 창밖 바람 소리만 들렸다. 죽 한 그릇이 세 술쯤 줄었을 때 여인이 손을 저었으니 그날의 한계였다. 만수가 솥을 들고 일어서다 멈추어 의막에 가야지요 하니 실소. 다리를 알아야 고칠 것 아니요. 고쳐야 지금은 한양에 가면 아니 돼요. 하는데 그 지금은이라는 말 속에 무엇인가 도사리고 있어 만수의 마음에 걸렸으나 만수는 더 캐묻지 않았고 여인도 더 이르지 않았으니 그렇게 오두막의 첫낮이 지났다. 여인은 이름 석자를 말하였고 죽 세 술을 먹었으며 거절도 부탁도 눈물도 없었는데 그 서늘한 눈빛 하나가 만수의 마음에 내내 걸렸으니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이미 어떤 셈이 다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고 만수는 그 밤 그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였다. 이튿날 여인은 밤새 눈을 붙이지 않은 듯 이부자리가 흐트러진 데 없고 얼굴에 잠든 흔적이 없었으나 아침엔 어제보다 조금 더 먹었고 숟가락을 손수 들었으니 손떨림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만수가 고을 의원을 청하니 거동이 불편한 병자가 있다 하였고 이튿날 오후 의원이 몸소 오두막까지 올라와 진맥을 마치고 만수에게 조용히 이르되 크게 부딪혀 허리 아래 기가 끊긴 병이요. 근래에 모진 충격이 있었던 게요. 돌아올지는 두고 보아야 하오 하였다. 의원이 돌아간 뒤 여인은 그 말을 다 듣고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고치는 일은 나중에 하겠소 하였다. 만수가 어이 그러오 물으니 지금 한양에 들면 아니되오 하였고 누가 쫓소 다시 물으니 여인은 답하지 않고 동창밖 곧 한양 쪽만 바라보았으며 만수는 더 묻지 않았다. 사흘째 오후 만수가 더덕을 넘기러 고을에 내려가니 곽서방이 물건을 받으며 그 계집 아직도 있는가 하였고 있소 미친 사람 같으니 하고 등 뒤에 대고 소리쳤으나 만수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고을 창피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뒤따라왔다. 사흘째 밤 만수가 등잔을 끄려는 참에 여인이 문득 약초 하나 물어도 되겠소 하니 만수가 손을 멈추었다. 천마를 아시오. 알기야 알지요. 흔치 아니하여 캐본 적은 없소. 산 북쪽 세 번째 능선 소나무 두 그루 사이 거기 가면 있소. 있을 것이오. 어찌 아시오. 여인은 답 대신 창밖을 잠깐 보다가 내일 가보면 알잔소 하였다. 만수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천마는 야생에서 제대로 자란 것이면 뿌리 하나에 은자 수백 냥을 넘겼고 이 산을 12회 다닌 자신도 한 번을 못 본 물건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찌 그 자리를 안단 말인가. 혹 이 산에 와본 적 있소. 물어도 답이 없고 윤설낭자 불러도 답이 없어 잠든 줄 알았으나 어둠 속에서 여인은 눈을 뜬 채 천장의 시선을 못 받고 있었으니 처음부터 잠들 뜻이 없던 사람의 눈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이었다. 만수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었고 여인은 그 밤 내내 눈을 뜨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만수가 관솔불을 밝혀들고 오두막을 나서 1시경 반을 걸어 북쪽 세 번째 능선에 올라 소나무 두 그루 사이를 더듬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더니 안쪽 낙엽 두껍게 쌓인 자리를 발끝으로 걷어 흙을 긁으니 손끝에 단단하고 굵은 것이 닿았고 불빛을 대어봄에 손바닥보다 큰 천마가 흙 속 깊이 박혀 줄기가 두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으니 최소 10해는 자란 야생 천마였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손을 떨었으니 12해를 다니고도 못 본 것을 이 여인은 어찌 알았을까? 이 산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사람이 어찌 이 자리를 짚었을까? 만수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사방 흙을 먼저 파 반식경 만에 통째로 캐어 바구니에 담으니 무게가 제법 되었다. 이른 아침 고을로 내려와 곽서방의 약재상 문을 두드리니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고 곽서방이 잠옷 바람으로 나와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하였다. 만수가 바구니를 내미니 곽서방이 안을 들여다보다 낯빛이 굳어 어디서 났는가 하였고 산에서요 북쪽 능선을 어찌 알았는가. 곽서방은 답하지 않고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저울에 올린 뒤 돋보기로 뿌리 단면을 살피기 한참. 만수야, 이건 내가 살 물건이 아닐세. 은자 300냥짜릴세 하였다. 300냥. 야생 천마 열에 넘어 뿌리 온전한 것이니 이 정도면 그러하이. 만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곽서방이 한양 양령의 큰 약방에 대면 더 받을 수도 있네 하고 이건 자네가 직접 댁에 소개할 리가 있는가 물었다.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니 곽서방이 서랍을 뒤져 한양 약정골 대약방 행수에게 갈속의 서찰 한 장을 써주며 직접 가서 물건을 먼저 보이게 하였다. 만수가 서찰을 받아드니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끝에 닿았고 300냥이라는 셈은 평생 한 해도 넘어본 적 없는 숫자였는데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자리를 오두막 여인이 어찌 알았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 천마 하나가 시작일 뿐이라고 여인이 그날 밤 말하게 되리라는 것을 만수는 아직 조금도 몰랐다. 만수가 처음으로 한양길을 걸어 그 약방에 물건을 대고 은자 330냥에 넘겼으니 12의 산에서 번 것을 다 합쳐도 못 미치는 돈이었다. 돈은 사흘 뒤 돈깨미로 봉해져 심부름꾼 손에 들려왔고 만수는 그것을 오두막 마루에 앉아 3번을 다시 세었다. 만수가 봉한 돈깨미를 낮은 상 위에 내려놓으며 330냥이요 하니 윤설은 돈을 굽어보되 손을 뻗지 않고 나는 되었소. 그 자리를 일러준 건 나인이 내 몫이면 뒤에 받겠소 하였다. 나중이요. 그렇소. 이 지금은 아니 봤소. 지금 이 돈 지니고 갈 데가 없으니 만수가 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윤설이 대신 다음 자리를 일러주겠소 하였다. 또 있소. 천마보다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있소. 제일 귀한 게 얼마짜리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말이 끊기고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는데 윤설 낭자. 이게 대체 무엇이오 하니 윤설이 처음으로 만수를 똑바로 보며 피하지 않았고 그 눈에 서늘함은 있으되 거짓은 없었다. 거래요. 무슨 거래요. 나는 자리를 알고 당신은 캘 수 있어. 그뿐이요. 지금은 그뿐이요. 만수가 돈을 서랍에 넣자 윤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다 그 돈 지니고 달아나지 않을 참이오 물으니 만수는 남의 것이잖소 답하였다. 윤설이 짧게 숨을 내쉬며 12해를 이 산에서 살았소 하니 그렇소 홀로 그렇소 어이 만수가 잠깐 생각하다 딱히 갈 데가 없었소 하였다. 윤설이 창밖을 보며 나도 지금 딱히 갈 데가 없소 하니 그 말이 오두막 안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만수가 등잔을 줄이며 주무시오 하니 윤설이 다음엔 산삼자리를 일러드리겠소. 야생 30에 넘은 것이오 하였고 그게 얼마짜리요 물으니 눈을 감으며 내일 캐고 나서 알아보시오 하였다. 만수가 불을 끄니 어둠 속에서 서랍 안 돈꿰미가 내내 신경 쓰였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남의 돈이 제 것이 아니듯 이 여인도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듯한데도 이상하게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온 나라 약을 짓는데 으뜸가는 약방 회춘당의 주인 배세형이 대청 상석에 문서 한 장을 내려놓았으니 내의원의 처방과 의서를 등재한 관인이 찍힌 문서였고 창시자의 이름이 윤설에서 배세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다 끝났느냐? 예, 날이 등재가 맞춰졌사옵고 부인과 함께 이름을 올렸던 처방은 모조리 날이 단독으로 옮겼으며 혼인 문서는 정리하여 부인을 소재불명으로 관에 올리고 부재자로 재산을 관장할 권한을 청하였으니 반년이면 확정될 것이옵니다. 배세형이 문서를 덮고 턱을 살짝 들어 창밖 도성을 굽어보며 오 부호께는 알렸느냐 하니 예, 내일 조반 자리에서 뵙자 하십니다 하였다. 잘 되었다. 배세형이 옷깃을 여미며 부인이 남긴 의서 필사본이 밖에 있을 성부른데 하니 아랫사람이 연구하던 방을 남김없이 비우고 손때 묻은 책과 낱장을 회수해 불살랐으며 필사한 것은 나오는 대로 파기하였다. 아래다가 문득 멈추어 다만 그날 벼랑에는 부인의 보찜이 없었사옵니다 하였다. 배세형의 눈이 좁아지며 없었다고 하니 예, 아무것도. 배세형이 창가로 다가가 유리 같은 문살에 제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며 부인이 손수 지녀관계로구나 하였다. 아랫사람이 답하지 못하는데 배세형이 도성을 바라보며 어차피 죽었으면 상관없다. 거기서 살아 돌아온 이는 없으니 하고 돌아서니 그 얼굴에 웃음이 없었고 그것이 배세형의 참얼굴이었다. 다음번 부호들과 만날 자리를 잡고 처방 등재를 마친 것으로 알림 문서를 다시 짓거라. 그리고 윤설의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마라. 안팎 어디에도 애초에 없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랫사람 하나가 문가에서 멈추어 나리 부인 수색은 계속하지 않아도 되겠는지요. 하니 배세영은 산이 워낙 깊어 못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다 계속 찾으면 되레 수상하다 하며 문서를 괴서랍에 넣고 잠갔고 그 서랍이 잠기는 소리가 대청 안에 울렸다. 아랫사람들이 물러가고 배세영이 홀로 창가에 서니 도성이 그의 발 아래 펼쳐졌고 윤설의 15해가 오늘 문서 한 장으로 그의 이름 아래 들어왔다. 배세영이 손을 문살에 짚으니 손가락이 도성 위에 겹쳐졌는데 바로 그 순간 강원 산속 오두막에서 윤설이 눈을 뜬 채 천장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하였으나 손 안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으니 작고 차가운 것 유지에 겹겹이 싸봉한 한 뭉치였고 배세영이 끝내 찾지 못한 단 하나였으며 그 안에 윤설의 15해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나날이 되었다. 만수가 낮에 산을 오르고 밤에 돌아오면 윤설이 이르고 만수가 받아 적었으니 약초 이름과 자라는 자리와 캐는 철과 갈무리 하는 법까지였다. 윤설의 목소리는 매번 같은 온도였는데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을 쓰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2달이 지나 만수의 공책 한 권이 닫자 새종이를 사러 고을에 내려가니 곽서방이 불러 세워 만수 자네 지난달에도 귀한 약초를 팔았다지 어디서 나오는 겐가 하였다. 산에서요. 이 산에서 그게 나온다고. 그 계집이 일러주는 계집. 그 계집 대체 무얼 하던 사람인가. 모르오. 물어는 보았는가. 아니 물었소. 곽서방이 코웃음을 치며 미친 사람 같으니 하였으나 만수는 종이만 사서 올라왔다. 그날 밤 윤설이 오늘은 환기자리를 이르겠소 하니 만수가 붓을 들었다. 적으시오. 동쪽 능선에서 골 따라 200보 바위 셋이 삼각으로 놓인데 그 아래 진펄. 환기는 지금 캐면 되오. 지금이 철이요 뿌리가 가장 실한 때니. 만수가 받아 적다. 눈을 들어 이걸 어디서 배웠소 물으니 윤설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 손수 궁구한 것이요. 궁구요. 15해를. 만수가 붓을 내려놓으며 그러면 이 산 전체를 다 아오하니 이 산만이 아니오 하였다. 만수가 윤설을 보매 윤설이 눈을 감은 채로 강원 산줄기 요긴한 자리마다 약재 자라는 형세를 모두 궁구에 두었소. 낱낱이 적어 두었소 하였다. 그게 다 어디 있소. 윤설의 손이 가슴께에서 미세하게 움직였고 만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손 안에 무엇이 있음을 알아챘다. 윤설 낭자, 지금 누가 쫓소. 윤설이 눈을 떠 천장을 보며 쫓는다기보다 내가 살아있는 줄 모르는 이들이 있소. 모르게 두어야 하오. 조금 더 하였다. 얼마나 더요. 내가 채비 될 때까지. 만수가 공책을 덮으며 채비가 무엇이오 하니 윤설이 처음으로 만수를 바로 보았고 그 눈은 서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었다. 그대가 넉넉히 커질 때까지요. 만수가 굳어나 말이오 하니 그렇소. 내가 어이 내 편이 있어야 하니 지금 세상에 숨쉬는 이들 가운데 내 편이 하나도 없소. 만수가 오래 윤설을 보는데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 솔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편이 되면 무얼 하오. 지금처럼 하면 돼오. 캐고 팔고 받아 적고 그뿐이오. 윤설이 눈을 다시 감으니 만수가 둘째 공책을 펴 환기자리를 다시 적기 시작했는데 말이 없었다. 그날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으니 만수의 받아 적는 손이 빨라지고 글씨가 또렷해졌으며 윤설은 그것을 눈을 감은 채로 알았고 이 사내를 고른 까닭이 옳았음을 그 밤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3달이 지나 만수의 곳간 재물이 처음으로 은자 1000냥을 넘었으니 윤설이 일러준 자리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 천마와 황기와 산삼과 하수오가 갈 때마다 있었고 갈 때마다 팔렸으며 한양 약재상들 사이에 만수의 이름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한양의 큰 약방 재생당의 남행수가 사람을 보내왔으니 지난번 재생당이 사들인 하수오를 삼가 살펴본즉
야생 20해 넘은 것에서만 나오는 기운이라 손수 채취하는 일을 한번 뵙자 함이었다. 만수가 처음으로 한양에 내려가 약방 앞에 이르러 낡은 저고리와 미투리로 문턱을 넘으니 안의 사람들과 사뭇 달랐으나 그대로 들어갔다. 남행수가 몸소 나와 손을 맞잡으며 이 물건 어디서 나오 하니 강원산에서요. 손수캐오. 경작이 아니라 야생이요. 하수오. 20해 넘은 것에서만 나오는 배합이라. 경작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기운이요 하고 이런 물건이 한때뿐이요. 아니면 두고두고 대어줄 수 있소 물었다. 두고두고 대오. 남행수의 눈이 달라지며 약조를 맺고 싶소 하니 만수가 나는 약초 캐는 사람이요. 약방 살림은 모르오 하였고 그건 우리가 맞추리다 하며 남행수가 약조 문서를 꺼냈으니 전속으로만 되는 약조요. 한 해에 은자 5,000냥이라. 만수가 붓을 멈추고 정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소. 이 약재 무슨 데 쓰이요? 하니 뼈마디가 굳어 저리는 노병을 다스리는 약을 짓는데 귀한 어른께 올릴 것이라. 야생 복합만이 그 약효를 낸다 하였다. 만수가 문서를 내려놓고 약조 맺기 전 함께 일하는 이에게 먼저 보여야 하오 하니 함께 일하는 이가 있소 있소. 남행수가 이래를 드릴 터이니 그 안에 기별하시오 하였다. 만수가 산 아래를 보며 돌아오는 길 내내 이 셈을 윤설에게 보여야 한다 여겼으나 그보다 먼저 할 말이 있었으니 이 약조가 윤설의 궁구 없이는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이제 이 일이 만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윤설도 알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수가 오두막으로 돌아와 윤설 앞에 약조를 펴니 윤설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읽다가 한 줄에 손가락을 얹고 멈추었다. 전속이요. 그렇소. 다른 데는 못 판다는 말이잖소. 그 조목이 걸렸소. 제 생당을 들어보셨소. 어디서? 윤설은 답 없이 끝장까지 읽고 덮으며 서명하지 마시오 하였다. 만수가 굳어 어이하니 전속 조목 탓이오. 5,000냥이오. 아우 그게 모자라오 값이 문제가 아니오 하며 윤설이 문서를 만수 쪽으로 밀었다. 지금 전속으로 묶이면 뒤에 더 큰 데가 왔을 때 꼼짝을 못하오. 더 큰 데가 올 것이오. 확실하오. 그렇소. 만수가 문서를 접으며 그럼 무어라 하오 하니 전속 아닌 약조로 바꿔달라 하시오. 안 해주면요. 해줄 것이오. 그 약방이 이 약재가 없으면 그 약을 못 짓소. 어찌아오. 나는 그 처방을 지난해 어느 의서에서 보았고 그 특이한 배합이 야생 복합에 꼭 들어맞음을 아오. 만수가 입을 다물었으니 윤설은 이 약방을 이미 알 뿐 아니라 그 의서까지 읽고 있었다. 윤설 낭자. 이 바닥을 얼마나 아오. 그냥 좀 아오. 좀이라니. 창시자여. 하는 순간 윤설의 눈이 잠깐 흔들렸으니 처음 보는 반응이었으나 이내 서늘해져 비슷하오 하였고 만수는 더 묻지 않았으니 윤설이 먼저 닫은 문이었다. 전속을 물리고 값이 줄어도 줬소. 은자 3,500. 냥까지는 받아도 되고 그 아래면 기다리시오. 더 큰 데가 오면 그리로 가면 돼요. 만수가 문서를 등짐에 넣으며 알겠소 하고 일어서려는데 이준혁 씨 아니 만수 이 약조를 마치거든 개인이 아니라 약방을 여시오. 이름은 당신 것으로 하시오 하였다. 약방이요. 그렇소. 어이 뒤에 쓸 데가 있소. 만수가 올해 윤서를 보매 이 여인은 이 약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아득히 먼 데를 보고 있었으니 그 끝이 어디인지 만수에겐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이상하게 겁이 나지 않았고 이 여인이 보는 데까지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날은 알 수 없었다. 반해가 지나 재생당과 전속 아닌 약조를 3,500냥에 맺으니 윤설의 헤아림대로였고 한 달 뒤 큰 약방 2곳이 더 기별해와 만수는 그 둘과도 약조를 맺었다. 약방 이름은 만수방이라 서만수의 만수에서 딴 것이며 오래 살라는 뜻을 담았다. 만수방 재물이 처음으로 5,000냥을 넘던 날
만수가 고을 약재상에 들르니 곽서방이 반색을 하며 어서 오게, 어서 들어와 하고 손수차를 냈으니 3달 전 반말로 미친 사람 같다 하던 사람이었고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았다. 골목에서는 이장이 만수를 불러 세워 만수 자네 마을 발전에 좀 보태줄 수 있겠나. 어귀 길과 다리를 손보려 하네 하였으니 3달 전 이 마을에 이상한 여자 데려다 놓으면 못 산다 몸소 이르던 사람이었다. 만수가 생각해 보겠소 하고 그렇게만 하니 이장이 뒤통수를 긁으며 아, 그 부인은 요새 좀 어떠신가 하였으나 만수는 걸음을 옮기며 답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한양 청담골 어느 대갓집에서 노마님이 대청 보료에 앉아 문서를 살피고 있었으니 윤설 이름으로 된 전답 5필지였다. 다 정리되었느냐. 예 마님 매각 대금은 모두 마님 계좌로 들었사옵니다. 노마님이 문서를 덮음에 진주 놀이개가 빛에 반짝였다. 윤설이 소재불명이 언제 확정되느냐. 다음 달이면 부재자 판정이 날 듯하옵니다. 그럼 나머지 것도 정리할 수 있겠구나. 노마님이 찻잔을 들며 가엾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다. 처음부터 우리 세형이한 과분하였느니라. 국리 하나는 잘하였지 그뿐이다 하고 되었다 물러가거라 하였으며 찻잔이 상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만수가 오두막으로 올라오니 윤설이 창가에 앉아 있었으니 오두막에 든 뒤 처음 보는 자세였다. 몸을 창 쪽으로 돌려 볕이 얼굴에 닿게 하고 있었다. 오늘 고을이 달라졌소. 이장이 발전 기금을 꺼냅디다. 윤설이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주었소 하니 아니요. 윤설이 작게 숨을 내쉬며 잘하였소 하였다. 어이, 지금은 줄 때가 아니오. 만수가 윤설 곁에 앉아 둘이 함께 능선을 보매 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만수방 재물이 5,000냥을 넘었소. 윤설이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만수와 눈이 마주쳤다. 이제 다음 걸음으로 들겠소. 다음이라니. 그렇소. 지금까지는 시작이었소. 이랜 만수가 능선을 보매 이 여인이 말하는 끝이 어디인지 여전히 보이지 않았으나 그날 저녁 볕을 받은 윤설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것이 있었으니 서늘하지도 세마지도 않는 낯이여.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이제 슬슬 움직일 채비가 된 사람의 낯이었고 그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만수는 그 밤이 되어서야 알았다. 한양 어느 율사의 사랑에서 배세형이 앉아 있었으니 상위엔 흐릿하게 그려진 산골 골목 그림 한 장이 있고 그 안에 낡은 저고리에 문서 뭉치를 든 사내가 있었다. 이게 강원이냐? 예, 정선상관 마을이옵니다. 이 사내는 서만수로 올해 만수방이라는 약방을 열었사온데 약재 유통이냐? 처음엔 그랬으나 지금은 재생당과 큰 약방 둘까지 셋에 약재를 대옵니다. 배세형이 그림에서 눈을 떼며 윤설과 이어진 데가 있느냐 하니 곧바로 있다은 것은 밝히지 못하였으나 이 사내가 대는 약재 자리의 형세가 부인이 남긴 분포 그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옵니다 하였다. 배세형이 그 자리에서 굳어 맞아떨어진다고 하니 예, 지금껏 파악된 채취 자리가 모두 이옵니다. 배세영이 그림을 집으니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고 그것은 윤설이 15해 동안 손수 발로 밟아 찍어 넣은 좌표였다. 배세영이 그것을 알아보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살아있어. 율사가 답하지 않으니 윤설이 살아있단 말이냐 하였고 그럴 낌새가 짙사옵니다. 그 마을에 지금 누가 있느냐. 탐문 인력 둘을 두었사옵니다. 충분하냐? 일단은요. 충분하지 않다. 배세형이 일어나 옷깃을 여미며 윤설이 그 문서를 지녔으면 그 뭉치를 찾아야 한다. 관을 거쳐 움직이면 늦다 하였다. 율사가 조심스레 날이 너무 직접 나서시면 하니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서만수 둘레를 다 팔아 거래처와 샘과 약방 관계인 모두를 그리고 윤설이 제발로 나서기 전에 끝내야 한다 하며 그림을 접어 품에 넣었다. 그 사내는
제 둘레를 누군가 파고 있음을 조금도 몰랐으나 오두막의 윤설은 달랐으니 그날 밤 윤설이 먼저 조용히 만수 이제 움직여야 할 듯하오 하였다. 무언가 아오 마을 아래 골목에 낯선 가마 한 채가 이틀째 서 있소.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르는 가마요 하니 아오 알고 있었소. 어제부터요. 만수가 윤설 앞에 바짝 앉아 윤설 낭자 이제는 바로 일러 주어야 하오 하니 윤설이 가슴께 손을 내려 펴보였다. 그보 유지의 겹겹이 싼 한 뭉치가 손바닥 위에 있었으니 오두막에 든 첫날부터 손 안에 쥐고 있던 것이었다. 내 이름은 윤설이요. 아오 그 앞에 하나 더 있소. 회춘당을 함께 세운 사람이요. 만수가 굳었으니 회춘당은 온 나라 약을 짓는데 으뜸 가는 약방이었다. 함께 세운 사람. 그렇소. 지아비와 지아비, 류요, 배세형이요. 그 이름이 오두막 안에 내려앉았고 만수가 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이가 나를 버렸소. 어이, 이것 때문이요. 안에 무엇이 있소. 내가 15해 궁구한 전부요. 회춘당이 지금 쓰는 처방이 모두 이 안에서 나왔소. 만수가 그것을 봄에 이걸 뺏으려고 하니 뺏고서 버렸소. 벼랑에서 윤설은 답 대신 오른 손목을 뒤집었으니 안쪽에 긴 흉터가 있었다. 누가 붙든 자국이 아니라 벼랑에서 바위를 붙잡으려다 미끄러진 상처였고 만수의 턱이 굳었다. 관가에 가야지요. 아직이요. 어이, 증자가 이것뿐이요. 이 뭉치 하나로 회춘당을 못 뛰기요. 그럼 무엇이 더 있어야 하오. 우리 편의 세력이요. 지금 만수방이 얼마요. 5,000냥 넘겼소. 10,000냥을 만드시오. 언제까지? 반해. 그게 되면 그때 움직일 수 있소. 힘 있는 부잣집을 넘어뜨리려면 낮은 자에게도 재물과 이름과 증자가 다 있어야 관이 움직이고 세상이 우리 편에 서오. 이것이 없으면 진실도 흙에 묻히오. 윤설이 뭉치를 다시 이불 속에 넣으며 만수 무섭소 하니 만수가 잠깐 생각하다 아니요 하였다. 어이, 처음부터 남의 것이었으니 윤설이 만수를 봄에 눈이 달라져 있었으니 서늘하지 않고 오래 참아온 이가 처음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눈이었다. 고맙소. 처음 듣는 말이었고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으며 등잔 하나가 둘 사이에서 가늘게 흔들렸으니 그 작은 불꽃이 이 오두막에서 시작된 싸움의 첫 봉화였다. 관가의 문서가 오두막에 날아든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으니 혼인을 모를 것을 청하는 소지였고 원고는 배세영이었으며 그 안에 윤설의 이름이 4번 나왔으니 법적 행위 능력, 불명 소재, 불명 부재자 추정이라 하였다. 만수가 소지를 건네니 윤설이 첫 장을 넘기는 손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고 덮으며 짐작하였소 하였다. 언제부터? 골목에 감아 보인 날부터 만수가 소지를 다시 집으며 이게 통하오 소재불명이면 기각도 되오 하니 그럼 아무것도 아니해도 되오. 아니오. 이건 참뜻이 아니오. 참뜻이라니 소지를 다투는 과정에서 내 있는 곳을 밝히려는 것이오. 관가 문서를 받는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드러나오. 그럼 안 받으면 그럼 관이 소재를 캐는 절차로 드오. 어차피 드러나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말이 없었고 만수가 이튿날 한양에 내려가 송사의 밝은 하율사를 먼저 청하였다. 하율사가 서류를 펴 빠르게 훑고 의뢰인이 윤설 본인이오 하니 대리요. 윤설이 거동이 어려워. 허리 아래를 못 쏘. 그렇소. 진단 문서 있소. 가져왔소. 하율사가 받아봄에 크게 부딪힌 병이요. 근래요 그렇소 하고 이 소지 기각시키기는 어렵지 않소. 윤설이 생존하고 뜻을 밝힐 수 있으면 부재자 추정이 서지 않으니 다만 그 다음이 문제요. 하였다. 만수가 무엇이오 하니 맞고소요. 저쪽이 걸어온 것을 대받아 윤설을 피해자로 법에 세우려면 증좌가 있어야 하오. 증좌 있소. 무엇이오? 처방 원본과 창시 문서와 서찰 뭉치요. 안에 무엇이 들었소?
처방 원본과 궁구한 기록과 창시자의 수결 원본이요. 하 율사의 낯빛이 달라졌다. 그게 다요. 그날의 증언도 있을 것이요. 확인해 보아야. 아오. 하 율사가 붓을 내려놓으며 이 일은 민사로 끝나지 않소 하였다. 만수가 오두막으로 돌아와 윤설 앞에 앉아 하 율사를 세웠소. 민사로 끝나지 않는다. 합디다 하니 윤설이 창밖을 봄의 해가 능선 뒤로 넘고 있었다. 그 뭉치 안에 그날의 증좌도 있소. 윤설이 잠깐 있다. 있는지 열어보아야 아오하였으니 그것은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벼랑에서 윤설이 무릎 위에 손을 올리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으니 그것이 전부였고 까닭도 설명도 없었으며 만수는 더 묻지 않았고 창밖으로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 솔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배세형이 소지로 윤설을 찾아낼 수 있다 여겼다면 크게 그르친 것이니 윤설은 그 소지가 오기도 전에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설이 등잔도 켜지 않고 달빛만 창으로 드는 가운데 먼저 입을 열어 만수, 그날 얘기해도 되겠소 하니 만수가 답 대신 등을 벽에 기대어 들을 채비를 하였다. 내 해전이요 세영과 혼인한 지 7해 되던 해요. 회춘당을 세운 지 셋째 해고 우리 약이 처음으로 대궐에 오를 만큼 이름을 얻은 직후였소. 어느 날 세형이 궁구하던 방으로 와 궁구한 것을 다 보자 하였소. 필사한 것까지 남김없이 이상타 여겼으나 넘겼소. 지압이었으니 윤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이튿날 궁구하던 방이 텅 비어 있었고 내 출입해가 잠겼으며 세형은 기별을 받지 않았소. 오부호도 받지 않았고 약방의 아랫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하였소. 하루 만에 내가 회춘당에서 지워졌소. 만수의 턱이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틀 뒤 세형이 웃으며 와 바람 쐬러 가자. 강원산에 가자 하였소. 산 중턱까지 가마로 올라내려서 경치 보자 하였고 벼랑 끝까지 걸어갔소. 세형이 뒤에서 왔소. 윤설이 잠깐 멈추었다. 등을 밀었소. 몇 마디를 하고서 만수가 숨을 참았다. 떨어지며 바위 모서리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잡혔다가 미끄러졌소. 이것이 그것이요. 윤설이 손목을 뒤집으니 달빛에 흉터가 희게 드러났다. 바닥에 닿는 순간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졌소. 그것이 전부요. 만수가 윤설을 보매 윤설은 창밖만 보고 있었으니 울지 않았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그날의 증언은 하니 세형이 벼랑에서 한 말과 그 행실을 본 사람이 있어 하였다. 사람이라니 삼돌이요 예전에 내 손으로 종의 신분을 면천시켜준 늙은이요. 나를 지극히 따랐소. 나는 세형을 벌써 의심하여 그날 삼돌더러 멀찍이 가마를 뒤따르게 하였고 삼돌이 바위 뒤에 숨어 세형이 한 말과 미는 것과 내 비명 한 번을 다 보고 들었소. 그 뒤 삼돌은 세형이 두려워 자취를 감추었고 나만 그가 어디 숨었는지 아오 삼돌은 제 손으로 언문으로 그날을 적어 봉해 두었으니 그것이 그 뭉치 곁 궤 안에 있소. 그걸 알고도 네 해를 못 움직인 게요. 지금껏 홀로였으니 윤설이 처음으로 만수를 바로 보며 이제는 아니요 하였고 달빛이 그 얼굴을 반쪽 비추었으나 눈에 눈물이 없었으며 다만 그 눈이 네 해를 홀로 쥐고 있던 것을 오늘 밤 처음으로 다른 이에게 건넨 눈이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그것이 그 밤 윤설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이튿날 새벽 만수가 곳간 문을 여니 윤설이 나도 가겠소. 걸상에 앉을 수는 있어. 오늘은요 하여 만수가 윤설을 걸상째 곳간으로 밀어 처음으로 둘이 나란히 한 곳을 보게 되었다. 나무 궤를 여시오. 만수가 궤를 여니 안에 유지뭉치와 봉투 하나와 문서 한 묶음과 봉해진 언문 편지가 있었다. 만수가 언문 편지를 집어 이게 그날 거요 하니 그렇소 읽어보시오 하였다. 만수가 봉을 뜯어 소리내어 읽음에 늙은 삼돌의 서투른 글씨로 적혀 있었으니
나리께서 경치 좋구나. 내려서 좀 걷자 하시니 부인께서 여기 어디냐 물으시고 나리께서 그냥 산이다 자주 오던 데다 하셨으며 돌 밟는 발소리와 바람 소리가 커진 뒤에 짧은 부딪힘이 있고 부인의 비명이 단 한 번 나고 그것으로 끝이었으니 소인이 바위 뒤에서 두 눈으로 다 보았노라 하는 대목에서 만수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봉투를 여시오. 만수가 연희 안에 회춘당 창시 문서에 필사가 있었고 창시자 자리에 윤설이라는 이름이 세형의 이름과 나란히 찍혀 있었으며 그 아래 날짜가 15해 전이었다. 이게 원본이요. 필사요. 원본은요. 문서 묶음 안에 있어. 만수가 묶음을 펴니 처방을 관에 올린 원본과 약방 등록 문서와 함께 세운 문서의 원본이 있어 모두 윤설의 수결이 있었으니 세형이 제 이름으로 옮긴 처방들의 참창시자가 낱낱이 여기 있었다. 만수가 문서를 바닥에 조심히 내려놓으며 이거면 되오 하니 윤설이 고개를 저었다. 그 뭉치까지 있어야 하오. 그 안에 처방 짓기 전 궁구한 기록이 날짜와 함께 살아있소. 세형이 이름을 옮기기 여러 해 전 것이니 만수가 뭉치를 들며 하율사에게 가야 하오. 지금 바로 하고 윤설이 만수를 보며 이거 지니고 움직이면 세형이 가만히 있지 않소 하니 아오 그래도요. 만수가 문서를 묶어 봉투에 넣고 뭉치를 품에 넣으며 윤설 낭자 나는 저버리지 않소 하였다. 윤설은 그 말을 들음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새벽빛 드는 창을 보았고 그 얼굴에 처음 보는 빛이 들었으니 새벽빛이기도 하고 다른 무엇이기도 하였다. 오늘이 지나면 두 사람은 더는 오두막 안에만 있을 수 없었고 그것이 윤설이 처음부터 그려둔 차례였다. 윤설이 처음으로 한양에 내려왔으니 가마에 실려 만수가 뒤를 따랐다. 하율사의 사랑에 이르러 들어가시오 하고 윤설이 증좌를 하나씩 꺼내 상위에 늘어놓으니 유지뭉치와 봉투와 문서 묶음과 삼돌의 업문 편지였다. 하율사가 하나하나 집어 살피고 업문 편지를 소리내어 읽음에 세영의 말이 방 안에 흘렀고 이게 벼랑 그날의 증언이요. 그렇소. 목소리의 주인이 배세영이고 그렇소. 하율사가 문서 묶음을 펴 처방 원본을 보고 창시 문서를 보고 뭉치를 손에 들며 이 안에 날짜까지 있는 참기록이 있소. 전부 있소. 하고 붓을 내려놓았다. 윤설 이만하면 형사로 세울 수 있소. 재물을 크게 편취한 죄와 남의 공을 도둑질한 죄와 살인을 꾀한 죄를 함께 접수하겠소. 순서대로 하면 아니 되오. 어이.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 둘이 증좌를 숨기오. 한꺼번에 가야 하오. 오부후는 처방을 옮긴 것을 함께 꾀하였소. 손수 지시하였고 그 둘이 주고받은 서찰이 뭉치 안에 있어. 노마님은 전답을 불법으로 처분한 것이요. 등기 원본과 매각 사본이 있으니 매각 날짜와 내가 소재불명으로 올려진 날짜를 견주면 돼요. 율사가 셋을 한날 접수하되 언제요 하니 윤설이 만수를 보고 만수가 답하되 만수방 재물이 10,000냥을 넘으면요. 지금 얼마요? 9,000냥이요. 1,000냥이 모자라오. 한 달 안에 넘기겠소. 그때까지 고발장을 갖추어 주시오. 하고 회의가 파하였다. 만수가 가마를 미는데 복도에서 윤설이 만수 이제 고른 까닭을 말해도 되겠소 하였다. 어이 하필 나였소. 처음 벼랑에서 올려다 보았을 때 당신은 내려오는 사람이었소. 위에서 묻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윤설은 그것이 까닭이요. 그것이 전부요. 하였다. 12해를 이 산에서 살아온 자신이 그 한마디로 골라졌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으나 그것이 그르지 않았음도 만수는 알고 있었다. 만수방 재물이 10,000냥을 넘은 것은 20사흘 뒤였으니 윤설이 지금이요 하매하 율사가 새 고발을 한날 접수하였고 오 부호의 집에 압수의 명이 집행된 것은 접수 나흘 뒤였다. 아침 이른 시각 관차와 나졸 6시 대문을 넘어 오부호가 사랑문을 여는 순간 포교가 명을 내밀며
오부호 재물을 크게 편취하고 남의 공을 도둑질한 죄로 가택을 뒤지겠소. 협조하시오 하였다. 오부호가 명을 받아 손을 얹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게 무슨 죄가 하니 회춘당 처방을 옮기는 것을 함께 꾀한 죄요. 함께 꾀하다니 내가 무슨 자리에 계셔 주시오. 나졸이 궤와 문갑을 열기 시작하여 서찰 궤가 쌓이고 아랫 것들이 마당에서 지켜보는데 오부호가 서안을 두 손으로 짚으니 손마디가 하얘졌다. 변호할 이를 부르라. 지금 당장 궤를 들고 나가매 세형에게 사람을 보내라 하니 통하지 말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소 하고 서찰을 거두었으며 오부호가 포교의 팔을 붙들어 이거 윤설이 한 짓이냐 윤설이 한 게냐 하니 포교가 손을 떼어내며 협조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오라를 지우겠소 하였다. 30해 동안 이 집에서 누구도 그 앞에서 그리 말한 적이 없었으니 오부호가 천천히 자리에 앉음에 손이 서안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거두어진 서찰 궤가 16이었고 그 안에 세형과 주고받은 서찰 원본이 다 들어 있었으니 윤설이 뭉치에 넣어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오두막에서 윤설이 창가에 앉아 있었고 만수가 기별을 받고 돌아서 압수가 시작되었소 하니 윤설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채 떨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다음은 세형이요. 만수가 윤설 옆에 서니 윤설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눈이 한양 쪽을 향하였으니 네 해를 피해온 방향을 오늘 처음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다. 사흘 뒤 한낮 양령시 큰 마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 자리에서 윤설이 가마에서 내려 걸상에 앉음에 앞에는 고을 관원과 상단의 행수들과 장군들이 있었다. 윤설이 소리를 높여 나는 회춘당을 함께 세운 윤설이요 하니 마당이 술렁였다. 회춘당이 지금 지닌 처방 17가지의 참창시자는 모두 나요. 배세형의 이름으로 옮겨진 처방이 다 내 15해 궁구의 열매요. 오늘 그 원본 기록과 창시 문서를 세상에 내놓소 하며 문서를 펴보이니 창시자 자리에 윤설이라는 이름과 15해전 날짜가 있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붓을 들어 적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를 내놓소. 네 해전 내가 허리를 못 쓰는 몸으로 강원 절벽에 버려진 일이오 하며 윤설이 손을 드니 낡은 삼배옷의 늙은이 하나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으니 자취를 감추었던 삼돌이었다. 삼돌이 떨리는 소리로 그날 나리께서 경치 좋다 내려서 걷자 하시고 부인께서 여기 어디냐 하시니 그냥 산이다 하셨으며 발소리와 바람 뒤에 짧은 부딪힘과 부인의 비명 한 번이 있었으니 소인이 바위 뒤에서 두 눈으로 보았노라 하매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붓을 쥔 손들이 굳었다. 윤설이 배세형을 살인을 꾀한 죄와 재물을 크게 편취한 죄와 남의 공을 도둑질한 죄로 고발하였고 오부호는 처방을 옮기는 것을 함께 꾀한 죄로 어제 가택이 뒤져졌음을 알리오 하니 장군 하나가 손을 들어 회춘당 약값이 지금 어떻소 물었다. 소문이 돌자 저작거리에서 회춘당 약재를 아무도 사지 않아 값이 반의 반으로 떨어졌고 이틀 연이어 그러하오. 또 한 사람이 배세형의 대꾸는 나왔소 하니 없소 하였고 또 한 사람이 윤설 낭자 거동이 불편하신데 네 해를 어디 계셨소 물음에 윤설이 그 물음에서 잠깐 멈추어 만수를 보고 만수가 윤설을 보았다. 강원산에 있었소. 네 도움을 받았소. 윤설이 마당을 바로 보며 내 지아비의 도움을 받았소 하니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만수가 뒤에서 굳었으니 지아비라는 말이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것이었다. 윤설은 앞만 보아 낯빛이 바뀌지 않았으나 귀끝이 아주 조금 붉었으니 그것이 전부였다. 오늘 이 마당에서 회춘당 약값이 이틀 곤두박질 쳤고 배세형의 이름 앞에 살인을 꾀했다는 말이 붙었으며 윤설은 네 해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입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노마님을 잡는 오라가 지워진 것은 그 마당에 이틀 뒤였으니 죄목은 남의 이름으로 된 전답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재물을 감춘 것이요. 윤설의 전답 5필지, 매각 대금을 모두 제 계좌로 옮긴 것이었으며 매각이 끝난 날짜가 윤설이 소재불명으로 올려지기도 전이었으므로 등기 원본과 매각 날짜가 모두 증좌로 제출되었다. 노마님이 대청에 앉아 있을 때 관차가 오니 노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지 않고 명을 보이라 하였고 끝까지 읽고서 찻잔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변호할 일을 부르겠소 하였다. 연행은 이후요. 아니요. 지금 동행하셔야 하오. 노마님이 관차를 보며 내가 어디로 가겠소. 우리 세영이 율사가 하니 관차가 곁에 서 가시지요. 함에 노마님이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거울을 한번 보고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겨 대문을 나섰다. 관갓들 앞에 구경꾼이 기다림에 노마님이 뜰로 내려서는 순간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노마님이 정면을 보며 턱을 내리지 않았다. 관차가 팔을 잡으니 빼려 하였으나 빠지지 않았고 누군가 윤설의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한 데 대해 할 말이 있소 물음에 노마님이 걸으며 그 애가 먼저 없어졌잖소. 없어진 사람 재물 정리하는 게 무슨 죄요 하였다. 또 한 사람이 살아계신 분의 재물이었소 하니 노마님이 그 말에서 한 박자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고 함거 문이 열려 오르기 직전 카메라를 보듯 사람들을 한 번 더 보았으니 평생 남 앞에 허리를 굽힌 적 없는 자세였으나 함거에 오르는 순간 그 자세는 뜻을 잃었고 진주 놀이개가 함거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각 윤설이 하율사의 사랑에서 전답 5필지 반환을 청하는 소지에 수결하고 붓을 내려놓았으니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만수가 곁에서 괜찮소 하니 윤설이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이 없었고 그것이 전부였으니 노마님이 30해를 지켜온 자리가 오늘 함거 문 닫히는 소리 하나로 끝났다. 배세영이 만수방에 나타난 것은 노마님이 잡힌 이튿날이었으니 기별도 없이 왔고 도포는 구겨졌으며 가끈이 풀리고 며칠 씻지 않은 얼굴이었다. 아랫사람이 만수에게 알려 만수가 내려오니 배세형이 윤설이 있소 하였다. 볼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시오. 윤설을 보아야 하오. 아니 되오. 배세형이 한 발 나서니 만수가 움직이지 않았고 둘이 마당 가운데 섰다. 배세형이 만수를 훑으며 네가 무엇이 관대하니 지압이요. 배세형이 굳었고 만수는 눈을 떼지 않았다. 배세형이 소리를 낮추어 윤설이 없었으면 네가 무엇인지 아느냐. 산에서 약초나 캐던 놈이자느냐 하였으나 만수는 답하지 않았다. 나 지금 율사도 없소. 약방도 끝났소. 값이 다 날아갔소. 한 번만 윤설을 보게 해주시오. 하며 배세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니 마당 돌바닥에 두 무릎 닿는 소리가 났다. 잘못했소. 윤설에게 잘못했소. 한 번만이요. 만수가 배세형을 내려다보되 움직이지 않았고 뒤에서 가마소리가 났으나 윤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윗방문이 닫히는 소리였으니 윤설은 올라간 것이요. 내려오지 않은 것이었다. 배세형이 바닥을 보매 만수가 입을 열어 그날 산에서 하니 배세형이 고개를 들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은 만수가 배세형을 보며 당신들이었소 하니 배세형의 얼굴이 굳었다. 만수가 돌아서 윗방으로 향하니 배세형이 무릎을 꿇은 채 있었고 아랫사람이 문지기를 불러 문 쪽으로 안내하매 배세형이 일어나지 않다가 문지기 둘이 팔을 잡으니 뿌리치고 홀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돌아서 마당을 나섰다.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구경꾼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배세형은 얼굴을 들지 않았고 그 뒷모습이 물웅덩이에 비쳤으니 가끔 풀린 구겨진 도포였고 여러 해 전 처방 문서에 제 이름을 찍던 날의 얼굴이 아니었다. 윗방에서 만수가 올라가니 윤설이 창가에 앉아 도성거리를 보고 있었다. 만수가 곁에서 내려가지 않았소 하니 아오 잘하였소. 윤설이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손이 무릎 위에 놓여 펴져 있었으니 처음으로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었다. 배세형은 살인을 꾀한 죄와
재물을 크게 편취한 죄로 하옥되어 국문 끝에 장 100의 절도로 12해 정배가 내려졌고 회춘당은 관에 몰수되어 문을 닫았으며 오부호는 처방을 옮기는 것을 함께 꾀하고 재물을 편취한 죄로 7회 도형의 정배를 받아 그 상단이 관의 관장 아래 들었고 노마님은 전답을 불법으로 처분한 죄로 마땅히 정배할 것이나 늙음을 참작하여 3년의 형에 속전을 물려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다. 처분되었던 전답 5필지의 매각대금은 전액 윤설에게 돌아왔고 회춘당이 지녔던 처방 17가지는 판결로 모두 윤설의 이름으로 환원되었으니 15해 궁구의 주인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만수방의 재물은 판결 뒤 헤아릴 수 없이 불어 팔도에서 손꼽는 거부의 반열에 올랐으니 윤설의 처방이 만수방 이름으로 옮겨지며 그 값이 아주 달라진 까닭이었다. 재생당이 먼저 만수방을 통째로 사들이려 하였으나 윤설이 물리쳐 팔 것이 아니오 함의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었다. 만수가 창가에 서고 윤설이 곁에 있었으며 도성이 창 너머 펼쳐졌다. 윤설의 손이 창틀 위에 놓이고 만수의 손이 그 곁에 놓였으나 닿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하고 윤설이 웃고 싶소 하니 만수가 윤설을 보았고 윤설이 창밖을 보며 웃었으니 소리 없는 웃음이었으나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넉넉하였다. 절벽 아래에서 나루터 뱃사공 기다리듯 만수를 올려다보던 여인이 오늘 처음으로 웃었기 때문이다. 버려진다는 것은 끝이 아니었으니 채비할 시간을 얻는 것이었고 욕심 없는 사람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편이 되었으며 배신은 끝내 제가 버린 사람의 손에서 무너졌다. 깊은 산 오두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거만금이 되었고 세 사람의 옥살이가 되었으며 한 여인의 첫 웃음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짓는 힘이 됩니다.